스토리텔러 일병 김서구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한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미디언 엄지윤이라고 합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전쟁이 시작되고 군 수송기 투입 작전을 준비해요. 작전명은 사막의 빛, 주어진 시간은 단 33시간. 그런데 왜? 수송기가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토할 것 같아. 이제 여유 시간은 없습니다. 긴박하고 치열했던 그날의 기록을 지금부터 들어볼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런저런 방송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요. 라디오 DJ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계속 좀 뭐가 울려가지고 잠시만요. 뭐야? 제게 아닌데? 이게 지윤 씨에게 온 문자입니다. 한혜 씨에게 온 문자예요. 저한테요? 네. 여기서 알람이 들리는데요. 상자를 열어서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네. 뭐가 문자가 와 있었나 봐요? 잠깐. 아 근데 잠깐만요. 네. 이 문자를 열어보기 전에 네. 눈을 감고 본인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머리 위로 자폭 드론이 떠다니고 멀지 않은 도시에서는 연기와 불길이 계속해서 치솟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지만 탈 수 있는 비행기가 없어요. 내 생명을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너무 무서운데요? 갑자기 부모님이 좀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문자를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한번 긴장 좀 되는데 확인해 볼게요. 우리 정부는 귀국의 불편을 겪고 계신 우리 국민들께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군 수송기 운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상상하라고 하신 내용들 있잖아요. 네. 제가 그 상황에서 좀 이런 문자를 받았다면은 허공이 되고 절이라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그럴 것 같죠? 이 메시지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고강도 교전이 지속되고 있던 지난 3월 12일 중동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들에게 전달된 내용인데요. 전쟁의 공포 속에 갇힌 우리 국민을 안전한 고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귀환 작전의 시작을 알린 문자였습니다. 그 사우디 리야드에서 한국으로 이런 문자였거든요. 아, 그거구나. 사막의 빛 작전. 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어요. 진짜 뭉클했어요. 공군 수송기가 대한민국에서 출발해 교민들을 태우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3시간. 눈에 보이는 작전 시간은 33시간이지만 그 이면에는 333시간이 넘는 보이지 않는 준비와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는지 긴박하고 치열했던 그날의 기록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전쟁이 시작되고 중동 각국의 영공이 폐쇄되자 우리 정부는 즉시 움직입니다. 정부는 지체 없이 군 수송기 투입 작전을 준비합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군용기 운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던 거죠. 일단 국방부에서 군 수송기 준비를 미리 염두를 다 판단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모든 가용 수단을 다 동원하라는 그런 지시하에 야간에 이제 외교부 장관이 요청을 했고 저희는 준비가 된 상태이다 보니까 바로 국방부 장관님 승인이 됐고 승인하에 관련 합참이라든지 공군본부에 지침을 이렇게 하달해서 군 수송기가 투입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고 해도 이게 긴박하게 임무 통보를 받은 공군 입장에서는 완전 비상이었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공군은 작전 명령이 떨어지면 그 즉시 군 수송기가 이륙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네, 전쟁이 시작된 2월 28일 임무 요원들의 관용 여건 소지 현황 조사가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언제든지 임무에 투입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비행 경로 그리고 승객들은 몇 분이나 태울 수 있을지 화물은 얼마나 실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것들을 주로 검토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상시 준비 태세네요. 든든한데요? 이로써 본격적인 교민 귀환 작전이 시작됩니다. 작전명은 사막의 빛. 사막을 비추는 한 줄기 빛처럼 귀국을 향한 이정표이자 마음을 녹이는 온기가 되겠다는 약속을 담은 의미입니다.
정말 교민들에겐 한 줄기 빛과 같았을 것 같아요. 작전 D-Day는 3월 14일. 목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쿠웨이트, 그리고 당시 교전이 격화되고 있던 레바논까지 이 4개 나라에 흩어져 있던 우리 국민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공항으로 집결시켜 안전하게 탈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디데이가 정해지자 외교부는 즉시 신속 대응팀을 꾸려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합니다. 3월 12일 오전, 현지에 도착한 신속 대응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이틀. 그 안에 체류 중인 교민들을 파악하고 귀국 희망자를 선별해 집결지인 리야드까지 이동시켜야 하죠. 이게 근데 단 이틀 안에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체류 중인 교민이 1, 20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4개의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다행히 현지 공관들은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교민들과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오고 있었고 이 작전에서도 그 비상 연락망을 통해 귀국 신청 방법을 전달할 수 있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문자를 받은 분들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명단을 파악하고 또 이동 경로와 방법을 결정하는 데까지 이 시간이 보통 걸리는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아요. 모든 과정이 시간과의 싸움이었어요. 신속 대응팀과 현지 공관이 분초를 다투며 귀국 희망자들을 파악하고 있던 그 시각. 공군 제5 공중기동비행단 임무 요원들은 작전 지시를 받고 48시간 안에 임무를 개시하기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출동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정보 사항을 토대로 작전을 준비하였습니다. 작전 지역에 우발 상황이 많았기에 발생 가능한 우발 상황을 상정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완벽한 대비 태세를 준비하였습니다. 국민께서 우리 항공기에 발이 들이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땅을 밟을 때까지 마치 고국에 계신 것처럼 안도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매 순간 팽팽한 긴장 속에서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공군이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이제 출발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게 남아 있었어요. 바로 하늘길을 여는 겁니다. 우리 수송기는 목적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오만 이렇게 무려 10개 나라의 영공을 지나야 했는데 이 모든 나라에서 영공 통과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거죠. 무엇보다 문제는 10개 나라의 승인을 만 하루 안에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요? 그게 하루 만에 가능한 일인가요? 군용기의 영공 통과 승인은 결코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나라마다 절차와 기준이 다르고 국방, 외교, 항공 관련 기관들의 확인이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나라의 승인을 동시에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거의 미션 임파서블인 것 같고. 맞아요. 될지 안 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인데 우리 국민을 모시고 와야 된다는 그 일념 하에 노력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군 수송기 투입이 결정되자마자 국방부는 고민할 겨를도 없이 각국의 영공 통과 승인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긴급히 발송합니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국방무관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해당 나라의 협조를 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죠. 이게 나라마다 시차도 다를 텐데 게다가 한밤중이고 새벽이고 가릴 것 없이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신없이 소통하는 와중에도 그 회신이 오기만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을까요? 전문을 보내고 몇 시간 뒤 드디어 한 국가에서 첫 승인이 떨어집니다. 오! 이후 시간차를 길게 두지 않고 다른 국가들의 승인도 이어지기 시작해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모두가 마음 졸이며 지켜보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당시 방글라데시는 태국 무관이 겸임하고 있던 상황이라 현지에 상주하는 무관이 없었어요. 그럼 승인이 좀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소통이 빠르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만약 한 나라라도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 경로를 전면 수정해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작전 일정 자체를 다시 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국가에서 이미 받아둔 승인까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정말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합니다. 다행히 국방부와 외교부 그리고 방글라데시 공관과 주 태국 국방무관이 긴밀히 공조한 끝에 작전 시작 전까지 필요한 모든 허가를 받는데 성공합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영공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승인을 하는 국가들이 승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또 사전에
해당 국 무관들 또 외교부를 통해서 군 수송기가 투입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사전 협조를 다 지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10개국에 있는 이제 공관원들이 그 해당 국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놨기 때문에 그 실시간의 상황들이 조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 정말 우리의 외교력이 여기서 발휘가 되네요. 이게 또 국가의 힘이지 뭐겠습니까? 작전 시작 하루 전인 3월 13일 저녁 한국인 204명, 외국 국적인 가족 5명, 그리고 일본인 2명 이렇게 총 211명이 최종 귀환 명단에 이름을 올립니다. 와, 그럼 이제 집결지까지 이동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시간이 좀 꽤 걸릴 텐데. 맞아요. 출발지에 따라 짧게는 5시간부터 길게는 10시간이 훌쩍 넘는 장거리 이동이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든 인원을 정해진 시간 안에 리야드 공항으로 집결시키는 일이었어요. 근데 사막의 빛 작전이 33시간 안에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33시간이 걸린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33시간을 목표로 잡고 간 건지 저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시간이었습니다. 오. 한국에서 사우디까지 비행 시간과 현지에 도착해서 수화물 적재와 승객 탑승에 필요한 시간, 그리고 복귀 과정에서의 항공기 점검과 급유, 마지막으로 한국 도착 시간까지 모든 과정을 치밀하게 계산해서 설정한 작전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던 중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수송기의 날개를 붙잡습니다. 아, 설마 막 공격을 받고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그 정체는 정체는 바로 바람입니다. 예보됐던 것보다 훨씬 강한 맞바람이 불어오면서 수송기가 제속도를 내지 못한 거예요. 야, 변수가 생겼네요. 예보에 강한 바람 소식이 있었다면 좀 작전 시간에 조금 더 여유롭게 잡았을 텐데. 이런 변수들을 겪으면서 수송기는 예정 시각보다 약 2시간 늦게 리야드 공항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륙 준비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잡은 시간이라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군 수송기가 도착하는 사이 4개국에서 모인 우리 교민들은 체크인을 끝내고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태우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아, 그럼 하지 마세요. 또 왜요? 수송기가 수송기가 뜰 수 없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 지금 안 뜨면 비행기 스케줄이 꼬여버릴 텐데. 아, 진짜 큰일이네. 리야드 공항에서 이륙이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공항 인근 민간 시설에 대한 무인기 공격으로 영공이 일시 통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 교민들은 이미 공항에 집결해 있었고 수송기도 탑승 직전 단계까지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사실 영공 폐쇄에 대해서는 교민분들한테 알리지 않았습니다. 교민들께서 동요하거나 불안해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임무를 진행하고 있었던 부단장 입장에서는 혹여나 작전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서 많이 긴장되고 걱정이 컸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여유 시간은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하늘길이 열리지 않으면 작전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륙이 계속 지연되면 이미 확보한 영공 통과 승인도 다시 처음부터 조율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리야드 공항은 민간 공항이기 때문에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으면 수송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 없었어요. 최악의 경우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작전 투입된 우리 공군들은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요? 당시 우리 임무 요원들의 심정은 이랬답니다. 임무 요원인 저희가 동요되면 승객들은 그런 저희를 보면서 훨씬 더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색은 하지 않고 저에게 맡겨진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그때가 저녁쯤으로 기억하는데 그 노을진 하늘을 보면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만삭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임무에만 집중을 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해야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륙할 수 있고 교민들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에 우리가 준비했던 대로 그대로만 하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무에 임했습니다. 어떡해. 행여 탑승객들이 불안해할까봐 영공이 다쳤다는 얘기는 일단 전하지 않고 임무 요원들은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며 묵묵히 공항 통제가 해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민을 안심시키고 또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게 이게 또 바로 군인 정신인 것 같아요.
약 1시간 뒤 다행히 하늘길이 다시 열리고 211명의 승객들은 무사히 수송기에 올랐습니다. 계획보다 1시간 반이 늦은 우리 시간 기준 3월 15일 새벽 4시 13분에 이륙하게 된 거죠. 이제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한국으로 올 일만 남았네요. 모든 승객이 자리에 앉자 이륙 전 기내에는 이런 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탑승하신 이 항공기는 대한민국 영토와 다름없습니다. 이제 모든 불안은 이곳에 내려놓아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임무요원 전원은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비행이 되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민들은 이 수송기가 국가의 품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안전한 품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 모든 순간의 감정들이 항공 촬영사의 렌즈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이 꽤 많이 흘러가는데 그중에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를 데리러 와줘서 고맙다 그런 얘기를 먼저 했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아무렇지 않게 전쟁이란 단어를 얘기하는데 저도 직업이 군인이지만 아직 겪어보지 못하는 게 전쟁인데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중동에서 살면서 자주 겪다 보니까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지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어른인 저도 전쟁은 책에서 배운 이야기 혹은 남의 나라 이야기인데 어린아이들이 이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다니까 마음이 좀 아프네요. 한동안 들썩이던 분위기가 차분해지고 긴장이 풀린 교민들은 하나 둘 눈을 감고 휴식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공군들은 또 돌아오는 길에서 당연히 못 자겠죠. 물론입니다. 탑승객 중에 임산부가 계셨는데 장시간 비행을 하면서 다리 부종이 있어서 넓은 좌석으로 이동시켜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귀 통증이랑 톡 통증 있는 분들은 진통제를 드렸고 대부분 많이 찾았던 건 소화제였습니다. 8시간 동안 공항으로 이동하면서 멀미를 했던 어린 환자가 있었습니다. 비행 중에 구토를 해서 앞좌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달래면서 관찰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교민들을 태우고 돌아온 게 아니라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실 수 있도록 아주 세세한 것까지 챙겼다고 하니까 진짜 국민의 군대네요. 임무 요원들이 탑승객들의 편안한 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시각, 한시라도 빨리 한국 땅을 밟고 싶어하는 교민들을 위해 지연된 시간을 줄이는데 만전을 기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떨어진 기름을 채우고 기체도 정비하기 위해 태국에 기착하는데요. 원래 2시간 이상 걸리는 이 작업을 단 1시간 내로 끝냅니다. 와, 어떡해요? 뭐 혹시 급하다고 기름을 좀 반만 넣거나 뭐 그러진 않았죠? 그러진 않았습니다. 우리 공군과 외교부, 태국 정부, 현지 업체 등 모두가 힘을 합쳐서 시간을 줄일 수 있었대요. 우리 시간 기준 3월 15일 오전 11시 57분 기착지인 태국 방콕에서 다시 이륙한 수송기는 오후 6시 마침내 서울 성남공항에 도착합니다. 우와. 작전에 걸린 시간은 정확히 33시간. 야, 중간에 변수가 많았는데도 정확히 33시간이 걸렸네요. 대박입니다, 진짜. 리야드에서 서울까지 비행편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색칠볼도 들고 운전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 나에게 대한민국과 국군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국가는 절대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군은 국민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간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다. (1910년 8월 29일) 일제 식민지가 됩니다. 신민회는 해외 무관학교 설립을 계획해왔어요. 이 절체절명의 상황을 해결한 사람이 바로 이회영. 재산을 정리해서 마련한 돈은 2,500억 원. 드디어 신흥 무관학교라는 이름을 정식으로 내걸게 됩니다. 어머, 진짜요? 이 일이 시작된 그날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